침묵 시위, 뭐 규탄 시위를 벌였는데 갔다 오신 거죠?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분위기 같은 게 어땠나요? 사실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분위기는 내부는 매우 격앙돼 있지만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대응하자라는 오늘 기조 속에서 침묵 시위를 벌린 건데요. 네. 왜 이런 침묵 시위가 일어났냐면 되돌아가 보면 결국 대통령의 망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도중에 이 땡땡이라고 하는 발언을 하면서 그게 야당을 지칭한 거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시작돼서 최근에 종북 주사파와 협치할 수 없다는 발언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어떤 너무 막 나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거부하고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국회 이 XX들 뭐 종북 주사파 여기에다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수사까지 지금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는데 일단 국회 이 XX들 이거는 좀 뭐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을 하셔야지 우리가 들어간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안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셨나요? 시정 연설이 뭡니까? 결국은 내년도 국가 살림에 대한 설명과 네.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럼 야당에게 협조를 요구하려면 네. 야당 기분은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상황에서 야당이 지금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한 발언이나 네. 종북 주사파와 협치할 수 없다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국정감사 기간 중에 네. 그리고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하루 앞둔 시점에 검찰에 압수수색이 있었단 말이죠. 네. 우리 민주당사에 대한 침탈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협조해 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낙관주의 아닌가요? 뭐 민주당사 압수수색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네. 오늘 시정연설 보니까는 뭐 경제 등등에서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반문하겠습니다. 야당의 네. 국회에 협조가 절실하다는 분이 네. 그런 정부가 과연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야당의 도움을 청하기 위한 모습인지 과연 국민들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볼지 정말 심사숙고해 보시기를 다시 재차 권해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압수수색 뭐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이걸 뭐 굳이 근데 이렇게 막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털릴 거는 다 털린 거고 가져갈 건 다 가져간 거잖아요. 압수수색 왜 합니까?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네. 피의자의 죄에 대한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그 피의자의 활동 공간에 가서 증거물을 찾는 행위입니다. 네. 근데 이미 검찰은 알고 있었어요. 그 공간에 피의자가 활동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김용 네.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네. 지난 10월 11일 날 임명돼서 그 당사에 3차례 나왔습니다. 주로 회의였고요. 네. 활동 업무 공간을 찾은 게 아니라 주로 회의였고 약 토탈 도합해서 한 3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책상을 이용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검찰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거기를 압수수색합니까? 거기에 피의자의 범죄 행위하고 연관된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압수수색을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검찰이 그 알면서도 이제 들어온 거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에 저항하는 모습을 연출을 해서 정당한 법 집행에 뭐 약간 역행을 한다, 저항한다 그런 거를 뭐 연출을 하려고 한 의도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야당의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그냥 뭐 들어가서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시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네. 실익이 전혀 없는 압수수색은 네. 저는 권력 남용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항상 옳습니까? 저는 그걸 되묻고 싶고요. 검찰이 그동안 네. 국가 권력에 기생해서 그들의 권력을 군부 독재라든지 독재 정권에 그들의 기술, 법 기술을 조응했던, 활용당했던 그 시절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는 검찰이 반성 없이 또다시 이렇게 권력 남용을 횡행한다면 그거는 제1야당이 막아줘야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전과는 국면이 완전히 다른 게 그 전에는 뭐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가 뭐 배임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대선 자금으로 수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딱 하나가 바뀌었죠. 유동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바는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이 바뀐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그리고 최근의 태도를 보면 그게 이제 확신으로 가고 있는데 대장동 수사 어떻게 했죠? 지난 1년 동안 약 24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진짜 먼지털이식으로 탈탈탈 털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대장동의 뇌물죄를 입증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그 어떤 수사 결과대로 네. 짜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심하게 듭니다. 지금 뭐 달라진 거는 유동규 진술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회유나 압박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뭐 회유든 압박이든 그걸 다 떠나서 유동규의 진술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겠죠. 보고 그것 계신가요? 그러니까 보면 유동규의 발언이 바뀐 네. 거고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는 안 네. 밝혀졌어요. 그리고 새롭게 드러나는 증거가 있느냐? 네. 없어요. 새로운 정황이 있느냐? 저희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근데 유동규는 이제 뭐 돈을 마련해 달라 요구를 받았다는 거고 남욱 변호사는 마련을 했다는 거고 그 남욱 변호사와 연관되는 또 다른 변호사는 전달을 했다는 거고 유동규한테 그리고 유동규는 김용한테 줬다는 거고 어쨌든 여러 사람의 진술들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유동규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니요, 과거로 돌아가 보자고요. 네. 1년 전에 대장동 의혹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남욱 뭐라고 그랬죠? 남욱 안 변호사가 먹힌다. 그렇게 10여 년 동안 네. 우리 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어떻게 엮어보려고 네. 꼬셔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썼는데 단 하나의 이빨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다른 여러 사람들도 그 비슷한 증언들을 했습니다. 김만배도 그 비슷한 발언을 했었고요. 김만배. 김만배. 네. 김만배 씨도 자기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압력을 넣어보고 회유도 해보고 해봤지만 이빨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여러 증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1년 전에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때. 네. 근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바뀐 이유가 뭐죠? 왜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은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죠. 결국 우리가 합리적 의심은 네. 그 사이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이 유동규를 압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244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네. 대장동 뇌물죄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이 다른 수단을 쓰고 동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 거죠.